2026년부터 비행기로 여행하는 방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기 드문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짐 싸는 요령 같은 사소한 팁이 아니다. 여권 돈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변화다. 끝까지 꼭 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여행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하나씩 풀어볼 것이다. 이 말은 괜히 긴장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중요한 경고다. 우리는 오랫동안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구라는 익숙한 절차에 익숙해져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안 기준과 기술의 발전이 이 동선을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다. 마치 늘 다니던 도로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가 생기며 생소한 통행료와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수십 년 동안 통했던 전례 예를 들어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옷을 돌돌 말아 캐리어 공간을 아끼라는 식의 흔한 여행 팁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변화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행이라는 세계를 움직이던 시스템 자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출발하기 전 집에 있을 때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디지털 승인 생체 인식 기반의 통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들이 등장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 있다. 유럽행 비행기를 타려다 탑승이 거부되거나 미국 내 이동 중 단순한 국내선 비행에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의 현실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항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자. 한국 여행객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인 미국과 영국부터 살펴보자. 이 두 나라로의 여행은 원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벽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벽이 아니다. 디지털이고 자동화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싼 장벽이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 미국 이야기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행자들 사이에서 도시전설처럼 여겨졌던 한 가지 약어가 있다. 바로 리얼 아이디 제도다. 수년 동안 이 규정은 시행될 것처럼 예고됐다가 연기되기를 반복했고 다시 발표되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영원히 시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원래 취지는 단순했다.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에 대한 전국 단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미뤄졌고 그 사이에는 묵시적인 관용이 존재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신분증을 들고 보안 검색대에 나타나더라도 보안 요원이 추가로 수동 확인을 하고 대부분은 통과시켜주곤 했다. 하지만 그 관용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예를 들어 프랑스 관광객이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다 유효한 여권 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없이 보안 검색대에 도착한다면 지갑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1인당 약 6만원 수준의 환불 불가 공식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식적인 설명은 추가 보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현실에서는 이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는 벌금에 가깝다. 단순히 보안 검색을 통과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규정에 가장 믿기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나온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내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내고 나면 문제는 끝나는 걸까? 약 6만원을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비용으로 얻는 건 며칠만 유효한 임시 승인일 뿐이다. 상황을 상상해보자. 누군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다가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수료를 낸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 다시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 그 임시 승인이 이미 만료되어 있다. 결과는 간단하다. 다시 한번 약 6만원을 또 내야 한다. 이건 부주의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한 악순환이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농담이 아니다. 다행히 이 모든 번거로움과 말도 안 되는 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만 여행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이제 미국 내 어떤 국내선이든 40분짜리 짧은 이동이라 해도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기본 원칙이다. 국내선의 여권을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권은 일종의 맞는 카드 역할을 한다. 여권을 제시하면 이 모든 추가 검사와 비용 부과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서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 보자. 목적지가 영국이라면 런던이든 스코틀랜드든 북아일랜드든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규칙이 바뀌었다. 핵심 키워드는 자동화다. 영국은 이제 여권과 디지털로 연동되는 전자여행 허가 즉 ETA를 의무화한다. 2026년부터 이 시스템은 전면 자동화되며 그만큼 한치의 예외도 없다. 장면을 떠올려보자. 기분 좋게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는데 ETA 신청을 깜빡했다.
항공사 직원이 탑승권을 발급하려는 순간 시스템에는 빨간 화면과 함께 거부 표시만 뜬다. 설명해도 소용없고 사정해도 의미가 없다. 사람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시스템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경험 많은 여행자조차 걸려드는 함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영국에 입국하는 게 아니라 런던 공항에서 2시간 정도 환승만 할 뿐이야.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상관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전자여행 허가는 영국의 이민 시스템상 환승 승객에게도 의무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항의 국제 환승 구역에만 머문다 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영국 땅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일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런던을 경유한다면이 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공권을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인기 여행지가 포함된 송겐 지역으로 들어갈 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급진적이다. 분명히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여행할 때마다 여권의 도장을 하나씩 모으는 작은 즐거움 각각의 도장이 추억이 되던 그 시대 말이다. 이제 그와 작별해야 한다. 국경은 디지털화 대국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예전에 출입국 심사는 거의 수작업에 가까웠다.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다. 관광객에게 허용된 90일 체류 기간도 대체로 어림짐작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장이 흐릿하게 찍히거나 날짜가 애매해도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회색지대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제 주관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스템은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얼굴 정보와 지문이 결합되어 초단위까지 기록되는 매우 정밀한 전자기록이 생성된다. 단 하루라도 체류 기간을 넘기면 계산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해도 그 기록은 여행자의 디지털 이력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리스본이나 파리 같은 공항에 도착하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이제 직원과 대화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는 없다. 대신 전자 키오스크 줄로 안내된다. 모든 상호작용은 기계와 이루어진다. 먼저 여권의 신원정보 페이지를 스캔한다. 그 다음 얼굴을 인식장치에 맞추고 마지막으로 오른손 4손가락에 지문을 등록한다.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즉시 승인된다. 입국 기록은 즉시 저장된다.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이런 기계들이 꽤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두르지 말고 앞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따라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디지털 국경과 함께 최근 여행과 관련해 가장 많은 혼란과 오해를 낳고 있는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ETIAS다. 아마도 유럽에 가려면 이제 비자가 필요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이미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ETIAS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자가 아니다. 비자 면제 국가에 속한 한국 같은 나라의 여행자들이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 일종의 사전 등록 절차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짚고 가자. 잘 들어야 한다. 2026년 초에 예정된 여행의 경우 ETIAS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2026년 1월, 2월, 3월에 출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격적인 시행은 연중 중반이나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만 70세 이상 여행자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온라인 신청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고령의 여행자에게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가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하다. 여행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오늘 유효한 규칙이 내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 행정적인 악몽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 여행 가이드가 존재한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중요한 변화를 바로바로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을 잊지 말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이 떠오른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정보 하나가 실제로 한 번의 여행을 살릴 수도 있다. 이제 국경에서의 큰 변화는 살펴봤으니 또 다른 유형의 위험바로 조용한 함정들로 넘어가 보자.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발표되지 않지만 공항 한복판에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규칙들이다. 누구라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보자.
먼저 베개 속에 옷을 가득 채워 수화물 제한을 피하려는 유명한 꼼수. 이제 있는 게 좋다. 공항에 도입된 최신 3D 엑스레이 스캐너는 내부를 너무나 정확하게 들여다본다. 항공사들도 이런 편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동 보조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제한이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다. 그리고 매우 흔한 혼동 하나. 특정 국적의 경우 프랑스를 경유하는 크루즈 여행에서는 승객이 배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저가 항공사에서는 이제 좌석 자동 배정이 사라지고 체크인 시점부터 좌석 선택이 의무이자 유료로 바뀌었다. 이제 배터리 문제에 잠시 집중해보자. 이 부분은 많은 승객의 접근성과 이동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매우 엄격한 새로운 상한선이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 같은 이동 보조 장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최대 허용 용량은 300W시로 제한된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몇 년 전에 구입한 인기 모델 중 상당수가 이 용량을 이미 초과한다. 규칙은 단순하다. 배터리가 기준을 넘으면 함께 이동할 수 없다. 탑승구에서의 협상도 예외도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여행 몇 달 전부터 배터리의 기술 사양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에 맞는 배터리를 새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2026년이 더 많은 규칙과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항공 환경은 승객의 권리 또한 크게 강화한다. 그리고 이 규칙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여행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제 이 새로운 규칙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프랑스와 유럽연합 내 승객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현금 환불에 대한 권리다. 규칙은 명확하다.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은 여행을 포기하고 항공권 전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항공사는 반드시 돈으로 환불해야 한다. 카드 취소 등 계좌 이체 등 방식은 상관없다. 항공사는 종종 다음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크레딧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크레딧이 아니라 현금 환불이다. 또 하나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가 있다. 바로 동등한 운송 조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승객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대형 기종이라는 이유로 특정 항공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탑승 직전에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더 작고 좁으며 이러한 설비가 없는 기종으로 변경해버린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승객은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